스토리보드 살펴보겠습니다. 스토리보드. 우리 많이 썼잖아요. 스토리보드 많이 썼는데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죠. UI 디자인을 담아놓는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. iOS5 SDK와 함께 소개된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단 이제 이거 백워드 컴패티블리티라고 해서 iOS 3나 뭐 4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가진 SDK는 5고 그런 경우에 최신 SDK라도 옛날 디바이스에서 돌게끔 호환성을 가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, 애플리케이션은. 근데 그럴 때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스토리보드 그 제약 중에 하나예요. 스토리보드를 쓰게 되면 옛날 버전의 iOS에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. iOS 5를 타겟으로 할 때 혹은 그 이후를 타겟으로 할 때만 스토리보드를 쓸 수 있어요. 좀 안타까워요. 그래서 만약에 iOS 4를 지원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스토리보드로 UI를 디자인하고 싶다. 안 됩니다. 이유는 뭐 있든지 말든지. 어쨌든 스토리보드에 UI 디자인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코드와 연계를 시켜놔야 내가 디자인한 UI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잖아요. 이제 UI 디자인을 했어요. 원진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직접 해보세요. 뷰도 하나 갖다 놓고 뷰 컨트롤러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. 세그웨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버튼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막 디자인을 해요. 그러고 나면 실제로 클래스를 헤더와 M 임플리멘테이션 파일에다가 구현을 한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연관관계를 지어줘요. 그게 스토리보드 상의 UI에 있어요. 뭐 이따가 뭐 많이 할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고. 그래서 요 뷰 컨트롤러는 어느 코드, 즉 어느 클래스와 연결이 돼 있는 놈이다 라고 연결을 저렇게 지어주고,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. 이름을 뭐 그냥 마음대로 주면 되죠. 요 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연결을 지어줘요.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클래스 안에 뷰 프로퍼티를 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쭉 이제 디자인 타임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,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프로그램이 딱 실행됐을 때는 이제 이쪽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각종 코딩을 해 나가면서 뭐 뷰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세그웨이를 실행시킨다든가 이 뷰의 색깔을 좀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이 위에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. 엑스코드에서 UI 디자인을 합니다. 스토리보드 상에다가. 간혹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용어를 제가 쓸 때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옛날 버전 엑스코드에서는 UI 디자인 툴이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었었어요. 그 두 개, 그걸 갖다가 엑스코드에 이렇게 쓱 녹여 넣어 놨었는데,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별도의 프로그램이고, 근데 지금은 그냥 엑스코드에서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엑스코드라고 부릅니다. UI 디자인 하는 것도. 그래서 제가 인터페이스 빌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엑스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네, 스토리보드라는 파일에 UI 디자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. 네, 뷰 컨트롤러를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놓으면서, 네, 세그웨이를 가지고 이제 뷰 컨트롤러 연관관계를 이렇게 시나리오 쓰듯이 그려요, 화면상에다가. 런타임에는 자동으로 막 이렇게 툭툭툭 떠요. 막 UI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,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짜놨느냐에 따라서. 그리고 재밌는 거는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UI를 디자인해 놓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이폰용으로 만들었는데 아이패드로 포팅하고 싶다. 그러면은 원래 코드는 일단 그대로 두고 거의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만 화면이 크기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배치를 좀 새로 해야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새로 UI를 하나 더 그려요. 그럼 얘는 아이패드용이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네, 스토리보드에서 그냥 클래스에 연결을 한번 더 해줘요. 클래스는 하나가 있고 뷰 디자인은, 스토리보드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런타임에 아이패드냐 아이폰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코드들을 갖다가 원래 클래스에 좀 넣어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그웨이. 네, 아주 간단해요. 사용자 입력을 하면, 터치를 하면 이 세그웨이가 실행이 됩니다. 실행이 되면 다른 뷰 컨트롤러로 화면 전환이 일어나요. 화면 전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버튼이라든가,
버튼이 원래 기본적으로 누르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버튼이 눌렀을 때 이 세그웨이를 실행하시오라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. 혹은 아까 연락처 목록 같은 테이블 뷰 셀이 터치가 됐을 때 그때 화면 전환이 일어나시오. 네. 세그웨이의 타겟은 뷰 컨트롤. 왜냐하면 화면 전환이 주 목적이에요. 그 다음에 세그웨이 스타일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푸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세그웨이에다가 이름을 지어 놓아 줄 필요가 있어요.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동으로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그웨이를 실행을 해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 세그웨이의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름을 아이덴티파이어로 할 수가 있어요. 제일 흔히 쓰게 될 게 푸시라는 세그웨이 스타일이에요.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쓸 때만 가능한 건데 오른쪽에서 디테일한 화면이 쓱 나타나는 거예요. 모달 같은 경우도 세그웨이 통제를 구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밑에서 쓱 올라오게 한다든가 뒤집어진다든가.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뭐 아이패드 다루게 될 때 그때 봐도 되고요.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세그웨이는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잠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살펴보게 되면 화면 구성이 돼요.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하나 있고,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트 뷰 컨트롤러가 항상 하나씩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으로 놀아요.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커버하는 영역이고요. 그러면 UI 뷰 컨트롤러는 여기 들어오죠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. 요 뷰 같은 게 이제 요 화면상에 요 영역이죠. 요 영역.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의 타이틀 프로퍼티가 있어요.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여기에 타이틀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컨텐트 뷰 컨트롤러를 고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지금 어느 컨텐트 뷰 컨트롤러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내용이 막 바뀌어요. 여기는 툴바 아이템즈라는 프로퍼티가 뷰 컨트롤러에 있어요.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이 뷰 컨트롤러가 화면상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나타날 때 미리 넣어놨던 툴바 아이템들이 화면에 짜락 나타나요. 그래서 화면 전환될 때마다 툴바 내용이 이렇게 막 바뀌게끔. 그 다음에 이 백 버튼 자동으로 생겨요. 왜 자동으로 생기냐? 그러니까 처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하나의 뷰 컨트롤러를 보여주고 있을 때는 없다가 다른 새로운 뷰 컨트롤러를 푸시를 해서 누르면 화면에 쓱 미끄러져 들어오죠. 그럼 그때 백 버튼이 생겨요.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싹 밀려나가요. 팝이 되면서. 이렇게 누르면 쓱 빠져나가죠. 그 다음에 세그웨이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, 그러니까 UI 대안할 때 이 세그웨이는 이름이 AAA, BBB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적어놔요. 일단 그 다음에 코드상에서 요 셀프라는 게 지금 뷰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거예요. 뷰 컨트롤러 상에서 어떤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셀프 프로퍼티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, 거기에 프로퍼티가 아니고 그냥 셀프죠. 스토리보드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. 요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나를 불러낸 스토리보드가 누구냐, 걔를 데리고 와라.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뷰 컨트롤러는 여기가 need이에요. 근데 스토리보드에서 올려줬으면 나를 불러낸 스토리보드가 누군지 항상 알 수 있어요. 거기다 대고 세그웨이를 실행해줘 라고 여기다가 세그웨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고,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줄 거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세그웨이가 탁 실행이 됩니다. 자동으로. 그렇게 그러니까 세그웨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코드상에서 이렇게 뭐 그때그때 다르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. 세그웨이가 이러면 화면 전환까지만 해주죠. 세그웨이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의하면. 근데 그거 이외에 저런 거 있어요. 이제 주소록 예제가 참 좋은 게, 사람 이름이 쭉 목록이 있어요. 내 주소록에. 그 사람을 눌렀어요.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, 전화번호는 무엇이며, 풀네임은 무엇이며, 사진은 무엇이며, 이메일은 무엇이며, 그거 보여주는 뷰 컨트롤러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보여주려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데이터를 그냥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디테일 뷰를 불러낸 그 밑에 깔려있는 뷰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넘겨줄 책임이 있어요. 그러려면 세그웨이가 실행된다. 근데 지금 그 세그웨이 이름이 뭐더라? 그러면은
이때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, 그 기회가 바로 뷰 컨트롤러에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Prepare for Segue 라는 메소드가 있고, 이게 호출이 돼요. 이때 파라미터로 ID가 넘어와요. 아이덴티파이어가. 그럼 걔를 보고, 지금 어느 뷰 컨트롤러가 나올 차례니까 어떤 데이터를 넘겨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 코드를 갖다가 이 메소드로 오버라이드해서 쭉 적어 놓을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세그웨이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래밍에서 컨트롤 해가면서.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긴 한데, 스토리보드에서 그려놓은 뷰 컨트롤러 중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, 나 그거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 주라. 그러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 툭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. 똑같은 이름으로. 그 인스턴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. 네,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. 네, 이름 줘가지고 뷰 컨트롤러 끄집어내는 거는, 이거 어째 낯이 있다. 좀 본 거랑 같은, 다르구나. 처음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메인 뷰, 그러니까 이니셜 뷰 컨트롤러가 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 하나 눌리게 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. 거기다가 스토리보드한테 VC2라는 뷰 컨트롤러 하나 갖다 달라. 그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인스턴스화 시켜줘요. 네. 그러고 나면 이제 보여주는 과정을 안 보여드렸는데, 그냥 모달로 보여주거나 뭐 푸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세그웨이.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되게 쉬운가 봐요. 그죠? 네, 내비게이션 컨트롤러. 가장 대표적인 화면 전환 방법을 제공하는 뷰 컨트롤러입니다. 내부에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.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안에. 무슨 스택이냐? 뷰 컨트롤러들을 쌓아둘 수 있는 스택. 그래서 푸시와 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스택상의 가장 위에 있는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. 이 포토 애플리케이션, 그냥 사진 프로그램 그냥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.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고, 오른쪽에 뷰 컨트롤러들이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사실 첫 번째 화면은 푸시가 아니라 그 루트 뷰 컨트롤러로 어사인이 되는 건데, 그냥 이해를 쉽게 하고자 처음에 저런 화면이 딱 떠요.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. 그 중에 사진이 아니라 아마 앨범을 하나 고르겠죠. 2009년 마르치가 어디 있을 텐데, 뭐 하여튼 누르면, 누르면은 이렇게 푸시를 통해서 웃으니까 좋긴 한데 내가 자꾸 까먹는다, 순서를. 이렇게 보여주고 또 푸시하고 쭉 올라가고. 근데 팝은 반대로 빠져나가요. 여기서 한번 그냥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이 되고 팝 하게 되면 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사라지고 그 전에 있던 화면이 나타나요. 근데 그건 뭐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. 팝은 그냥 반대 순서로 동작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스택상에는 3개가 쌓여 있죠. 그래서 팝을 2번 하게 되면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러면은 메모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할당을 적게 하셔야 되는데 메모리 할당을 적게 하셔야 되는데, 화면마다. 근데 만들고 봤더니 너무 많이 먹더라,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럼 화면에서 사라질 때는 없애버렸다가, 그러니까 화면 사라질 때라는 게 새로운 화면이 푸시가 돼서 들어오죠. 그럼 원래 있던 화면은 디스어피어가 돼요. 그럼 화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잖아요. 그럼 그때 임시적으로 할당이라도 좀 부담되는 메모리 좀 프리시켜주고, 다시 나타날 때 이벤트가 와요. will appear 내지는 did appear 이런 식으로. 그럼 그때 다시 탁 만들어주고,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. 그래서 메모리 할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메모리에 쥐고 계시지 않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. 없앴다가 항상 다시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해놓는 것도 좋은 버릇이고. 네, 이 내용은 아까 아마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, 내가 슬라이드 왜 넣는지 잘 모르겠네. 봐야 되겠다. 똑같아요. 이거 잘라도 되겠다. 응. 카피 페이스트를 해놓고는 까먹은 거죠, 제가.